세 개 하면 끝. 여러분 옆에 있는 약간 나이 든 엄마. 근데 서류 강탈이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하락도 많이 됐는데 그런 거 이제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완을 하는 방법은 결국 실무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대학생으로서 일단은 면접까지로 가는 것도 어렵고 또 인턴 경험도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금턴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뭐 지원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은 자꾸 들어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네. 인턴에 어떤 기회를 좀 많이 늘려달라. 네.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려달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그 보이스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인턴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사회를 경험해보고 자기의 적성도 좀 찾아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직에 가서 일해보기도 하고 뭐 기획파트에서 일해보고 그러면서 아 나한테 뭐가 맞는구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그래서 인턴이 이렇게 좀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뭐 고용부를 통해서건 우리 교육부를 통해서건 자꾸 우리가 보이스를 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지난번에 만났던 친구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직무 경험을 좀 많이 갖게 해달라, 인턴의 기회를 좀 많이 달라. 그래야 좀 경력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경력에 가까운 뭐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도 아마 채용하기가 더 편할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라면. 청년 이렇게 인턴제도 많이 있고 중소기업 인턴 이런 홈페이지도 많더라고요. 네. 매칭을 해주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보긴 했는데 솔직히 거기가 어떤 곳인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냥 이렇게 인턴을 꿈꾸는 중소기업이든 뭐 대기업이든 인턴을 꿈꾸는 사람들과 이미 인턴을 한 경험을 한 그러한 경험자들이랑 같이 만남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나는 여기 일했는데 뭐 이런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기 추천한다. 막 이렇게 서로 담소의 시간을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네, 경험자와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랑 같이. 네네. 우리가 준비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이 요 인턴은 고려를 못했었는데 그거 우리 저기 홍 팀장님 그 메모 좀 잘 해주세요. 네. 지금 우리 은혜 씨가 얘기한 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취업을 한 친구들 또는 창업한 친구들, 공무원이 된 친구들하고 그런 걸 원하는 친구들, 취업을 원하는 친구, 창업을 원하는 친구, 공무원 이런 친구들의 어떤 그런 상담회, 간담회를 우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제가 이건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런 요구가 있을지 몰랐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아니야. 근데 이런 거 청년들한테 이거 할 테니까 한번 오세요 그러면 많이 올까?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지금 창업 정부 지원 사업들이 약간 하이테크에 편중된 측면이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서비스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나 아니면 예를 들면 성공한 서비스 우버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 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중기청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청년 창업가들은 사실 이제 대학원 공대 박사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보다는 서비스 자체로 이제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더 큰 동기부여가 되려면 정부 지원 사업이 이러한 IT 서비스에도 좀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이거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뭐 서비스 산업 발전법도 저희가 빨리 이제 통과가 돼서 많은 일자리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자꾸 퍼지면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게 이게 그 기술적으로는 하이테크는 아니지만 정말 시장에서 큰 파괴력이 있는 아이템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인지가 많이 될 거예요. 뭐 우버가 운영이 된다든지 에어비앤비가 운영이 되는 거 보면 거기 하이테크 들어간 거 없어요. 그냥 그 개념이 아주 혁신적이었던 거죠. 야,
남의 차를 서로 이렇게 공유해서 탄다? 또는 뭐 남의 빈 방을 나눠서 쓴다? 이런 생각 자체가 혁신적이었던 거지 그걸 임플멘테이션하는 기술은 그거는 하이테크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 산업이 뭐 하이테크만 치중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은 많이 좀 놓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하이테크에 편중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이거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해당 관련된 뭐 상담이나 멘토를 좀 만나보고 그런 적이 있나요?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많이 찾아봤는데 지원 내역들을 살펴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확인했거든요. 하이테크 쪽이 많아요? 네네. 특히 중기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거에 좀 지원 사업 금액이 많은 부분은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 돈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리스크를 지기 싫으니까 네. 뭐 하이테크 쪽에다 해서 좀 안 됐다 그러면은 그래도 하이테크니까 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하이테크에만 치중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좀 정책적으로 계속 좀 더 파악을 해볼게요. 네. 저희가 한국에서 창업을 하면 뭔가 다른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것보다 나은 점이 있어야지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고 이럴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뭔가 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포지티브 시스템, 네거티브 시스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규제도 많고 이런 좀 안타까운 대표적인 사례가 좀 헤이딜러 사례인 것 같아요. 이제 법안이 뭐 수정된다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영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창업가로서 한국에서 좀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는지 사실 VC 분들도 그냥 결국엔 샌프란시스코 가야 된다, 미국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하면 더 좋잖아요. 더 좋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위원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네. 좀 질문이 좀. 네, 아니 괜찮아요. 저도 99년도에 창업을 했었고, 그래서 2011년까지 이제 회사 운영하다 매각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그 미국에 가서도 이렇게 활동하고 그런 적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해외 창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좀 더 훈련을 받고 이게 시장에서 워크업을 하는지 작동이 되는지 좀 한번 확인하고 갔으면 더 좋겠어요. 왜냐면 해외라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더 정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약간 그래도 좀 생존할 수 있는 정글이고 어떻게 보면 거기 가면 더 큰 정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존하기가 좀 어려운 솔루션이었었다 그러면 아마 해외 나가서도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덜 돈이 드는 국내에서 한번 더 이렇게 좀 트라이를 해봤으면 좋겠고 국내에서 워크업을 하더라. 이거는 월드와이드로 나가서 좀 작동이 될 만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제 해외에도 운영이 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데 보내 예를 들면 동대군이 실리콘밸리에 창업하고 싶다. 그럼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그 주소지를 두고 무료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제 회사 설립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그래도 한번 서비스 플랫폼을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동작이 되는지,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문화의 차이는 없는지 이런 걸 좀 검토를 하면서 접근을 해가야 되지. 무조건 미국이다 가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너무 빨리 그냥 정글에 내던져지는 것 같아서 더 큰 손해를 볼까봐 좀 두려워요. 그래서 그 국내에서의 그런 헤이딜러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법 규정에 의해서 좀 어려움을 만났지만 사실은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근데 헤이딜러가 그러면 미국에서 통할 수 있었겠느냐? 그거는 그 국내에서 이렇게 동작되는 걸 잠깐 보고 나서 미국 투자에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어떤 미국 VC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VC들을 통해서 해외로도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추천해서 야 한번 가보자, 해외로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해외로만 포커싱하지 말고 첫 번째 국내에서 조금이라도 좀 동작시켜보고 어느 게 만들어졌다? 이제 미국에 가서도 동작시킬 만하다? 그러면 이런 센터들을 통해서 좀 비용 저렴하게 해서 가서 보고 경험하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한 10군데가 있었어. 근데 개 중에 한두 군데가 됐어. 그럼 나머지 다 망해도 한두 군데가 그 망한 거를 이겨내고 남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를 받고 나서 잘 안 되더라도 미안해하거나 뭐 법적으로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투자 받을 때, 세 번째 투자 받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그 자양분이 돼요. 그게 예를 들어 경제분이 제가 작년에요 한 10억 투자 받고 회사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이제 새롭게 다른 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더 관심 있어. 얘 이미 내가 내야 될 10억 수업료를 딴 사람이 줘서 이미 경험을 했구나. 그러니까 더 좋은 거야 나는. 내가 내 돈 넣기가 더 좋은 거야. 이런 문화가 건강한 문화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올해 16년도 일자리 전망은 어렵습니다. 한파입니다. 한파. 왜냐면 경제 성장률은 계속 둔화돼서 뭐 지금 3% 뭐 3.3%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람을 더 이렇게 채용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아직 그 채용하기로 한 그 약속도 잘 못 지키고 있고, 또 노동개혁법이라든지 뭐 서비스나 일자리법 같은 것들도 지금 국회에 계속 계류돼 있어서 그나마도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법규조차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상태고, 그렇다고 뭐 공무원들 숫자가 그럼 또 늘어나느냐, 공기업 숫자가 늘어나느냐, 그건 또 그렇지도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었던 인력들, 취업을 구하고 있던 인력들, 그 다음에 이제 세연 씨 같이 이제 막 졸업해서 또 나오는 친구들 합쳐졌죠. 거기다가 또 정년 연장 그래가지고 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더 스테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뭐 한 2018년까지 뭐 30-40명 정도는 더 스테이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더 없어졌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타개할 거냐? 어차피 이 기존의 일자리는 이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런 창업 쪽에도 한번 더 고민을 해보자. 너무 취업에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취업과 창업을 동일선상에서 같이 좀 문제를 보자.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병재나 우리 승환이나 재환군이 하는 사업이 잘 돼서 한 5명씩 더 뽑았다. 근데 이런 기업이 10,000개가 있었다. 그럼 5만 명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의 일자리들을 외국인들이 와서 채우는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안 가는데 외국인들은 가가지고 그 일자리를 이제 대신 취하게 되니까 우린 또 일이 없는 거야. 근데 내 중소기업 대표들도 만나보면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일 잘해가지고 월급 300만 원씩 받는 친구들도 있대요. 어느 특정 부류겠지만. 근데 월급 300만 원이면 요즘 그 청년들한테는 좋은 일자리 아닌가? 급여 수준으로만 보면. 물론 일이 뭐 어느 정도 그 난이도가 있는 일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에 괜찮은 일자리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청년들이 좀 알 수 있게 하려고 그래요. 희망을 갖고 우리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야. 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아들들이 어딨어. 이렇게 잘생긴 딸들이 어딨고. 그래도 희망을 갖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꿈을 찾아서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직장 가고 그럴 때는 성장률이 막 한 10%, 막 15% 막 이렇게 됐고, 지금은 5분의 1, 3% 막 이래 되니까 이제 저성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다. 그죠? 상황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비관만 할 게 아니라 뭐 국내 취업, 또 국내 창업, 또 해외 취업, 해외 창업 이렇게 다방면으로 길을 갔으면 좋겠고, 또 해외 취업 관련해서 그런 K-무브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K-무브 센터라는 게 여기 선릉역에 있는데 그런 잡
창업world.or.kr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해외로도 한번 몇 년간 이렇게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잠깐 시야를 넓히고 또 깊이를 이렇게 깊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 이렇게 와셔가지고 청년이랑 얘기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일단 겉핥기적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본인의 경험담이랑 조언이랑 아니면 충고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셔서 많이 배우고 간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시간 보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위원장님과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많이 긴장됐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편안하게 분위기를 이끌어주어서 좋은 시간을 가졌고 또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취업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창업을 꿈꾸고 있고 주변에 이제 많은 친구들도 창업을 꿈꾸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점들도 많고 생각하는 점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생각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창업을 경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생생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고민도 훌훌 털어버린 기분이고요. 이런 자리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